커튼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집 커튼이 닫혀 있다면 돈복은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커튼 하나가 재물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평생 돈이 모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풍수 이론이 아닙니다. 거창한 학문 이야기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직접 발로 걸어다니며 살펴본 끝에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돈 잘 사는 집과 돈이 새는 집단 하나의 차이. 그것이 바로 커튼이었습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커튼을 여셨습니까? 혹시 아직 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형광등만 켜놓고 커튼은 그냥 두신 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핸드폰을 보셨습니까? 커튼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까? 그 집에서 돈이 모이기를 바라는 것은 물이 빠진 어항에서 고기를 키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단순한 에너지가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빛은 양기의 근원입니다. 양기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재물은이 기운이 흐르는 곳에 깃듭니다. 가득 찬 공간에는 절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커튼이 닫혀 있다면 그 집은 하루 종일 밤에 기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녹욕한 기운이 하루 종일 쌓입니다. 그 기운 속에서 밥을 먹고 일을 생각하고 돈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들어온 돈조차 이유도 모른 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치 못한 손실. 분명히 아끼는 것 같은데 잔고는 늘 제자리. 혹시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영상이 아니면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커튼을 그냥 아무 때나 열면 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여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면 커튼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는 바람을 타고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머문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하나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귀는 빛을 타고 들어온다. 이 한 문장을 모르면 아무리 집안을 정리하고 가구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창문은 집의 눈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으면 집 안으로 생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이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함께 눈을 감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커튼이 두껍게 쳐져 있었고 창문 가까이에는 무거운 가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은 사업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년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저것 바꿔봤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했으니 집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군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는 음기가 쌓입니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고 쉬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음도 삶에 필요한 기운입니다. 문제는 균형이 깨질 때입니다. 음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기회가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돈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정체된 공간에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스님, 그러면 형광등을 밝게 켜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놓칩니다. 인공의 빛과 자연의 빛은 기에 성질이 다릅니다. 형광등은 공간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식물을 키워 보십시오. 자라기는 하지만 햇빛 아래 자란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도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광은 형광등이 흉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공간이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제가 직접 보아온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이 켜진 밝은 집과 커튼이 활짝 열린 집을 비교해 보십시오. 형광등 집은 밝지만 무겁습니다. 커튼 열린 집은 가볍고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기운의 차이입니다. 재물은 가볍고 살아있는 공간에 깃듭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연광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커튼을 열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열면 됩니까? 아침 6시에 여는 것과 9시에 여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튼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가 뜬 직후입니다. 늦어도 오전 7시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의 기운은 이미 방향을 잡은 뒤입니다. 뒤늦게 커튼을 열어봤자 들어오는 기운의 질이 다릅니다. 왜 이 시간입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일출 전후 1시간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귀에 눈이 열리는 시간. 이 시간에 자연에서 흘러나오는 양기는 하루 중 가장 순수하고 강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기운입니다. 아직 세상에 혼탁함이 섞이기 전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하루 집 전체의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집이 살아나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아나야 판단이 살아나고 행동이 살아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침 커튼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핸드폰을 보셨습니까? 화장실을 가셨습니까? 커튼은 언제 여셨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나가기 직전에 커튼을 열거나 아예 재택근무라 낮 12시가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집은 며칠째 커튼을 닫은 채 지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자체가 기운을 막고 있으면 헛수고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아침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커튼을 닫고 자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커튼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공간에는 음기가 쌓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이 쉬는 동안 공간도 함께 쉽니다. 음기가 모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이 되어 해가 떴는데도 커튼을 열지 않을 때입니다. 기운기가 빠져나갈 통로가 없습니다. 집안에 밤의 기운이 낮까지 이어집니다. 그 상태로 밥을 먹습니다. 그 상태로 일을 생각합니다. 그 상태로 돈을 봅니다.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꽤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책도 읽고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막히고 사람이 떠나고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 집을 방문했을 때 오전 10시였는데 커튼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해서 커튼 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집은 여전히 밤 상태였던 겁니다. 사람은 깨어 있었지만 공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분께 딱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가방을 내려놓기 전에 커튼부터 열어라. 그것 하나였습니다. 석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막혀있던 계약 하나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눈을 뜨면 핸드폰보다 커튼을 먼저 여십시오. 해가 든 직후 늦어도 7시 이전에 그것만으로 이미 어제와 다른 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시간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 커튼을 먼저 열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쪽과 서쪽이 다릅니다. 남향과 북향이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방향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시간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방향 창문을 먼저 열었습니까? 집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의 흐름도 방향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커튼을 열어도 어느 방향 창문인지에 따라 들어오는 기회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가장 가까운 창문을 열면 원하는 기운 대신 엉뚱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집대 창문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오늘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켜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이 영상에서 드리는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럼 방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쪽입니다. 동쪽 창문이 있다면 이것을 가장 먼저 여십시오. 동쪽은 태양이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하루의 기운이 처음 깨어나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생기와 성장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특히 재무음과 직결되는 목기가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목기는 위로 뻗어 자라는 기운입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입니다. 재물도이 기운을 타고 자랍니다. 동양 창문이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창문 하나를 매일 아침 일출 직후에 여는 습관만 들이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6달 안에 생활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화기의 방향입니다. 불의 기운입니다. 활기 명예, 사람과의 관계를 주관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남향 착륙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남향 커튼을 아침에 활짝 열어두면 그날 하루 대인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따라옵니다. 다만 남향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지나치게 강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오전에는 활짝 열어두시되 오후 2시 이후에는 얇은 천으로 살짝 걸러주십시오. 강한 불이 오래 타면 주변을 태우듯이 지나친 화기는 오히려 불화를 부릅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서쪽과 북쪽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북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은 음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흘러옵니다. 북향 창문을 아무 때나 오래 열어두면 집안에 차고 정체된 기운이 쌓입니다. 북향 창문은 환기가 필요할 때 짧게 만십시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열어두면 오히려 집안의 양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꼴이 됩니다. 서쪽은 어떻습니까? 서쪽은 저녁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양기가 약해지는 과정의 빛입니다. 생성이 아닌 소멸의 방향입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기운입니다. 서양 커튼은 오전에는 닫아 두십시오. 오후 늦게 해가 길기 시작할 때 잠깐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됩니다. 서양 커튼을 아침부터 열어두는 집에서는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온 기운이 소멸의 방향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쪽 일출 직후 가장 먼저 여십시오. 남쪽 오전에 열되 오후 2시 이후에는 얇게 걸러주십시오. 북쪽 짧게만 여십시오. 오래 열지 마십시오. 서쪽 오전에는 닫아두고 오후 늦게 잠깐만 여십시오. 그런데
방 방향도 맞추고 시간도 맞췄는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커튼을 열어도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 앞에 무언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시간도 맞췄습니다.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안이 무겁습니다. 여전히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커튼을 열었다고 해서 기운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도 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기는 들어오다가 막힙니다. 막힌 기는 탁해집니다. 탁한 기가 안에 쌓이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나쁩니다. 지금 여러분 집 창문 앞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소파가 창문 바로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책장이 창문 옆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옷장짐 덤미가 창문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 창문 앞에 가구를 붙여둡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기의 통로를 막습니다. 특히 무겁고 어두운 색의 가구가 창문 앞을 막고 있으면 아무리 커튼을 열어도 빛이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이 가구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가구를 창문에서 최소 한 걸음은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한 걸음입니다. 거창하게 이사하거나 대드적으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걸음만 빛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공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커튼 자체를 보십시오. 색깔이 어떻습니까? 짙은 남색입니까? 검정 계열입니까? 진한 갈색입니까? 이런 색깔의 커튼은 빛을 흡수합니다. 기가 들어오기도 전에 커튼 자체가 잡아버립니다. 창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을 원하신다면 커튼의 색을 밝은 계열로 바꾸십시오. 흰색이 좋습니다. 아이보리도 좋습니다. 연한 노란색 계열도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새 커튼을 살 형편이 안 되신다면 지금 있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얇은 천이라도 걸어두십시오. 빛이 걸러져서라도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막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스님, 저는 암막 커튼을 쳐야 잠을 잘 자서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밤에는 암막 커튼을 치고 주무십시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암막 커튼은 걷어내십시오. 낮 동안에는 얇은 청이 햇빛을 걸러주도록 두십시오. 밤과 낮을 구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운을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뜨끔하십니다. 창문 자체가 더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창문을 닦은 게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먼지가 쌓이고 빗물 자국이 남아있고 손대가 묻어있는 창문 빛이 들어오더라도 탁하게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맑은 물도 더러운 유리병에 담으면 탁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집의 눈입니다. 눈이 더럽다는 것은 세상을 흐리게 본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돈이 될 순간이 와도 잡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창문을 닦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신문지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 창문을 닦는 그 행동 자체가 집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문 앞 가구를 한 걸음 치우는 것, 커튼 색깔을 밝게 바꾸는 것, 창문을 깨끗이 닦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커튼을 열어두는 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하루 종일 열어두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닫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모아둔 기운이 전부 흩어집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튼을 여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방향, 창문 앞, 환경까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그러면 하루 종일 열어두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으는 것입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게 하는 것만큼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어두면 들어온 기운이 다시 밖으로 흩어집니다. 돈이 들어오고도 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닫아야 합니까? 해가 지기 전입니다. 대략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계절마다 일몰 시간이 다르니 정확히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왜 이 시간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자연광이 약해집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에 성질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쪽 기운, 소멸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커튼을 닫으면 동안 집안에 모인 양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니다. 그 기운이 저녁 시간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탁,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따뜻한 기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닫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냥 커튼만 탁 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커튼을 닫기 전에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1분에서 2분 짧게 환기를 시키십시오. 낮 동안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생긴 기운, 음식 냄새, 생활의 혼탁함이 공기 중에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커튼을 치십시오. 이 순서입니다. 환기 먼저, 그 다음 닫기. 이 과정이 하루의 기운을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 매일 쌓이면 집의 에너지 질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다르고 섭이 다르고 1년이 다릅니다. 반대로 이런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 10시, 11시까지 커튼을 열어두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도로에 소음이 들어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들어옵니다. 밤에 혼잡한 기운이 집 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커튼을 닫습니다. 그 집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생각이 흐리고 유욕이 나지 않습니다.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판단을 하겠습니까? 흐린 눈으로 어떻게 기회를 알아보겠습니까? 지친 몸으로 어떻게 돈이 될 행동을 하겠습니까? 커튼 하나가 수면을 바꾸고 수면이 판단을 바꾸고 판단이 삶을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싸움이 잦았고 피로가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저녁 7시였는데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가로등 불빛과 차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 밥을 먹기 전에 커튼부터 닫아라. 환기 1분 하고 창문 닫고 커튼 쳐라. 그것 하나였습니다. 2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싸움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는 것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출 직후에 열고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닫는다. 닫기 전에 1분에서 2분 환기한다. 이 단순한 루틴이 집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커튼 외에도 집안에 돈을 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관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튼을 잘 열고 닫는 것, 시간을 맞추고 방향을 확인하고 창문을 닫는 것,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집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집 안 곳곳에 막힌 곳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탁해집니다. 커튼은 시작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입구만 열려 있고 안 막혀 있으면 물이 들어도 고이고 썩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집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처음으로 발을 딛는 곳입니다. 집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커튼을 통해 들어온 기운이 집 안속이 들어오려면 현관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우산이 어지럽게 서 있지 않습니까? 택배 박스가 며칠째 쌓여 있지 않습니까? 뒤집힌 신발은 기운을 뒤집습니다. 어지러운 현관은 들어오려는 기운을 막습니다. 쌓인 박스는 흐름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아무리 커튼을 잘 열어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기운은 문 앞에서 돌아갑니다. 현관을 정돈하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신발코가 문 쪽을 향하게 두십시오. 나갈 준비가 된 신발은 기운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신호입니다. 택배 박스는 받는 즉시 처리하십시오. 현관 바닥을 자주 닦으십시오. 현관 바닥은 밖의 기운이 처음 닿는 곳입니다. 더러운 현관은 들어오는 기운을 첫 번째 관문에서 오염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관 바닥을 닦는 것, 이것이 재물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두 번째, 거실입니다. 기운이 현관을 지나면 거실로 들어옵니다. 거실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집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거실이 어떻습니까? 물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선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파와 테이블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못하는 기운은 탁해집니다. 거실에 물건이 가득하면 기운이 흐를 길이 없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거실을 비우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치우십시오. 오래된 잡지, 몇 년째 읽지 않는 책, 고장난 채 방치된 물건들, 이것들이 거실의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는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빛이 거실을 자유롭게 가로질러야 합니다. 빛이 닿는 곳에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기운이 활성화된 공간에서 사람의 생각이 맑아집니다. 맑은 생각이 좋은 결정을 만들고 좋은 결정의 재물을 만듭니다. 세 번째, 안방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안방은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안방은 그 집 가장의 재무음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안방의 커튼은 거실보다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음기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안방 커튼을 열지 않으면 그 음기가 하루 종일 안방에 쌓입니다. 그 공간에서 매일 밤잠을 자는 사람의 기운이 서서히 눌립니다. 안방 커튼도 아침에 열어주십시오. 거실 커튼을 열고 난 뒤 안방으로 가서 커튼을 여십시오. 단 30분이라도 자연광이 안방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안방의 기운을 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안방 커튼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먼지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커튼 자이 바닥에 닿아 있다면 그 부분에 먼지와 습기가 쌓입니다. 기는 더러운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재물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거실, 안방. 이 세 공간이 기운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커튼을 통해 기운이 들어오고 현관을 지나 거실에 머물고 안방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이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막히면 전체 흐름이 끊깁니다. 커튼을 바꾸면 빛이 달라집니다. 빛이 달라지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커튼 하나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공간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풍수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작용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커튼을 여는 시간, 방향, 창문화 환경, 닫는 루틴, 현관과 거실과 안방.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절반짜리가 됩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풍수가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방향도 맞고 채광도 좋고 현관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에서는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집도 있었습니다. 방향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집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